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많아가지고 빨리 하겠습니다. 일단 저는 평소에는 새로운 삶만이 윤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방식은 새로운 글쓰기를 실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한 롤랑 바르트의 말에 동의를 하고 있고, 실제로 롤랑 바르트는 인생의 마지막 프로젝트로서 그 마지막 강연에 소설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실제로 소설을 쓰려고 하게 됐었는데요.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, 언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실제의 세계 자체를 항상 상실하는 방식으로만 그 언어가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. 예를 들어 우리가 오늘도 작가님이 요청해 주신 것처럼 숲을 상상하기로 했었는데, 사실 우리 모두가 그 숲을 지금 당장 불러내는 거 그거 약간 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.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각자에게 전하는 각자의 삶 속에서 포착된 숲이라는 건 사실 개별적이라고 상상을 해볼 수 있을 텐데, 숲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모든 걸 불러내는 건 사실 좀 일종의 언어에 부당한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, 근데 뜻밖에도 오늘 작가님께서 움벨트라는 단어 그 개념을 가지고 와 주셨는데, 저는 좀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다른 세계를 감각하는 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, 과연 다른 방식으로 이 세계를 감각하고 혹은 실제의 세계에 접근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가졌을 때, 움벨트 각자의 개별성에서 혹은 다른 감각, 다른 비전으로서의 세계가 감각되는 것이다,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동의할 만한 부분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,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자면, 과연 이 시점에서 언어의 발명이라는 게 필요해진 것인가? 왜냐하면 작가님께서 그 진동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펼쳐내고 싶었는데, 이미 존재하는 단어들, 언어들로는 그게 사실 어려웠던 것이잖아요.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은 건, 언어의 발명이 필요해진 것이냐,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. 재밌는데, 그 언어라는 게 사실 누군가 만들어서 이것이 불급한 게 아니라 인간이 살아오는 이 공동체의 어떤 수십만 년의 시간 안에서 생겨난 거잖아요. 저는 그 언어가 어떻게 인간에게 생겨났나라는 가설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, 그 다윈이 몇 번째 교양본가 이런 책이 있어요. 거기서 이제 가설을 얘기하는데, 인간에게 언어라는 복잡한 이 구조물이 생겨난 이유는 인간이 누군가한테 가르치기 위해서다라고 가설을 세워요.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그 사람들이 서로를 모방하면서 배우잖아요. 특히 어렸을 때 아이가 엄마가 하는 행동, 아빠가 하는 행동을 모방하면서 배우는데, 근데 이게 어느 순간, 어느 시점부터는 이 행동의 복잡성이 단지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전달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해진다는 거예요. 특히 약간 좀 공예, 장인, 빗살무늬 토기를 만드는 것, 이런 것들은 단지 눈으로만 봐서는 알 수 없고, 내가 이것을 말로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전수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생겨나면서, 그러면서 언어라는 게 복잡해졌다는 그런 가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사실 언어를 만들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땐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고, 결국 언어라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 독단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 인간의 행위, 인간이 살아가는 삶, 이 모든 환경과 결합해서 그 과정에서 시간과 같이 만들어진 거예요. 그래서 언어는 분명 엄청 한계가 많지만, 그럼에도 우리가 그 한계를 벗어나서 또 다른 언어를 만들자라는 결론을 내리긴 힘들 것 같아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언어는 사실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. 그리고 우리가 쓰는 이 문자적인 언어, 이런 한국어 이런 언어 말고 사실 과학의 언어도 다 언어거든요. 수학이라든지 아니면 과학에서 쓰는 그 수많은 데이터 축적 같은 것도 실제하는 세계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역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언어의 종류인데, 그렇다면 언어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는 이 언어를 다양하게 쓰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요. 어떤 특정한 언어는 그 언어의 한계를 가지고 있을 텐데, 그 한계를 다른 언어를 보완할 수도 있겠죠.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. 그리고 우리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어떤 언어들이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일단은 모르겠으니까 그 언어들이 사라지지 않게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도 들고, 동시에
그 언어들 사이를 계속 넘나드는 사람들도 있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? 그뭐 한국어, 뭐 스페인어 이런 것도 언어겠지만 뭐 과학의 언어와 이 인문학적인 언어 사이 이런 것들도 계속 넘나드는 사람들이 있는다면 이게 우리가 완전한 실제를 볼 수는 없어도 이 언어 각각이 갖고 있는 한계들을 조금 더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한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.